남편이 자꾸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을 나왔지만 왠지 남편이랑 비슷한 사람이 나를 미행한 걸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 계약직 교사가 이제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친구를 잘 보듬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 선생님은 피해자가, 그리고 그 학생은 가해자가 돼요.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뭐 칼을 들고 따라다닌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 공모자가 N번방으로 유명한 조주빈이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저 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 되게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폭언, 뭐 협박 이런 거 지속적으로 시달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자꾸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을 나왔지만 왠지 남편이랑 비슷한 사람이 나를 미행한 걸 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불편함과 공포를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에이 뭐 설마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요. 최근에 드라마 트리거에 보면은 그 제자가 선생님을 계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선생님 결혼식에 군대에서 탈영해가지고 무장한 채로 탈영해서 그 하객을 쏘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사례라고 합니다. 한 계약직 교사가 이제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친구를 잘 보듬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 선생님은 피해자가, 그리고 그 학생은 가해자가 돼요.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선생님인 피해자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뭐 칼을 들고 따라다닌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나중에 처벌을 받긴 하는데 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냥 보호 처분 정도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그 신혼집에다 협박 편지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형을 살긴 하지만 너무 기간이 짧은 실형을, 유명무실한 그런 걸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구청에서 그 모자란 기간 대체 복무를 군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개인정보를 아이디 한 건당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디로 개인정보를 사는 상대방하고 결탁해서 그 피해자의 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해요. 그 결탁을 한 사람은 고작 400만 원에 그 아이를 죽여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공모자가 N번방으로 유명한 조주빈이었다는 거죠. 이런 스토킹 범죄는 병적인 집착, 그리고 망상에서 비롯되거든요. 또 다른 예로 강남 의대생 살인 사건. 가해자가 수능 만점자고 명문대 의대를 재학 중인 학생이었잖아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고 하는데 양심을 품고 죽였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의 정도가 진짜 병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피해자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멘사 회원에다가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이 가해자와는 중학생 때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 잠깐 교제하다가 공부해야 된다 헤어져라 해가지고 헤어졌다가 성인 돼서 다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가해자는 애초에 이 피해자의 부를 이용해서 내가 병원을 차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만난 지 교제한 지 53일 만에 혼인신고를 그냥 바로 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유학을 떠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유학하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출산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혼인신고를 하면은 사망해도 자기가 상속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해서 출산까지 하면은 결혼을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표로 혼인신고를 해라 라고 강요해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부모들이 알고 혼인 무효소송을 하겠다 헤어져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격분해서 복수심으로 죽이기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보듯이 스토킹이라는 게 피해자가 뭔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 아내에 대한 집착을 과하게 표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 막 이런 하루에 막 100통씩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도 막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지 마세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려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시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인 입장은 사랑이지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건 지옥과도 같은 거죠. 아하. 최근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들이 많이 마련되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접근 금지, 100m 이내에 접근 못하게끔. 그런데 이 접근 금지 같은 경우에는 100m 이내 그럼 접근하면 어떻게 되느냐? 접근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그때 경찰이 와서 떼어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은 100m 이내 접근해가지고 칼로 찌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고안된 것이 전자장치 부착이에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이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끊임없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위치정보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경보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마련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초범의 경우에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좀 인용되는 편인데, 그럼 결국은 그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그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사실상 피해자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피해자의 안전, 보호에 굉장히 취약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잠정 조치로 가해자를 뭐 유치장에 가둔다거나 이런 제도 다 있습니다. 있지만 결국은 그게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몫이 된다. 스토킹 처벌법상 일반적인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고, 뭐 흉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이제 징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통상 스토킹이 성립되려고 하면 한 번 찾아가는 정도로, 협박하는 정도로는 스토킹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그 횟수가 빈번해야 스토킹 자체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회적인 협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법상 처벌형이 다소 빈약한 게 아닌가, 너무 경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잠정 조치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